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3일 개천절이자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자, 미국 정부가 예산안이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셧다운 45일 정도 되죠. 셧다운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까스로 이제 마감 시간을 임박해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미국 하원 뭐 실질적인 것을 다 결정을 하죠. 하원이 다수당이 공화당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원 뭐라고 할까 의장 또 공화당입니다. 거기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올린 거 2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조금 넘는 돈 그 돈을 삭감해 버려요. 음.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의 지원금까지 지금 급감하게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하루 이틀 전에 총선, 우리도 내년 4월에 있죠. 총선을 한 슬로바키아,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웃국이기도 하고 많은 지원을 해왔던 나라예요. 거기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금 강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민스크 협정을 합의해 줬더니 서방이 이행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번에도 우리한테 휴전 협정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 이미 우리의 양치기 소년 됐다. 너희들은 이미 미국과 나토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내지는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주도권을 잡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누구도 하지 않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네. 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이거 뭐 내용은 막판에 이제 셧다운을 막았다. 막았는데 백악관이 제시한 240억 달러의 지원책. 작년에 이거 같은 경우가 한 우리 돈으로 한 뭐 50조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뭐 다른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 150조 원 정도 지원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1년 반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24조 원 자체, 30조 원 자체도 많지 않은 돈인데 1년 동안 지금까지 투자를 봤을 때 그것까지 지금 급감하게 됐다는 거. 우크라이나는 현재 느끼시겠지만 제 내용을 보시면은 국방 분야에서의 지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체 나라 살림 전체까지 휴메니테리안 뭐 인류애적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살림살이를 다 미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됐고 이것은 작년에 이제 한 50조 원, 60조 원 지원을 할 때 총액이 한 150조 원 되는 것인데 이래저래 해서 그때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이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데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뭐 미국이 이긴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었고 바이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미국 여론이 그렇게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 여론의 변화까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의 패배예요.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예. 그래서 45일 후에 2차 협의를 하고 지금 바이든이 강하게 이거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살아나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 같고 그 자체가 우크라이나한테는 큰 타격이다. 즉 우크라이나는 이 돈이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45일간이라도 당장 밥술 뜨기도 힘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련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전 상황도 있고 그 말씀도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공화당이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미 정부의 셧다운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거예요. 셧다운이 되면 왜 안 되느냐? 미국 경제가 폭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잘랐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인만 잘랐다. 다른 뭐 빚을 늘려가지고 예산이 팽창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만큼은 정치적인 이유로 걸었다. 자, 그러면 왜 공화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미 정부 셧다운을 추진하지 못했을까? 그 뒤에 있는 속사정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스푸트니크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미국이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우크라이나 예산의 3분의 2 정도가 지금 미국 지원금에서 온다는 거예요. 군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살림살이까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밥숟가락을 놓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일만이라도 간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는 거고 그 이후에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풍기고 있는 소문을 슬슬 흘리고 있는 그 드니프르강 지금 이제 러시아 점령 지역과 우크라이나를 가르는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 벽이죠. 그 강은 상당히 우크라이나한테 중요합니다. 그 강이 하고 그게 키예프도 이 강이 관통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처럼 하구에는 우리 인천처럼 주요 항구가 있어요. 그 길을 지금 러시아가 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됩니다. 자, 미국에 그냥 먹이 살리는 거예요, 지금. 먹이 살리는 건데,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요한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그 북해 곡물 합의를 연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돈을 벌고 있던 부분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영향을 주죠. 자, 지금 해상 통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곡물은 양이 많잖아요. 큰 벌크선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항구를 다 차단했다, 북해를. 그러자 그 곡물들이 전부 다 지상 고속도로를 통해서 주변 국가로 번져갖고 주변 국가의 곡물 시장을 교란시켰단 말이에요. 가격 폭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돌아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슬로바키아도 돌아서는 거죠. 루마니아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헝가리도 이미 강력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들 국가는 전부 다 나토 연합국이에요. 나토의 주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영향이 작은 그리고 동유럽이 이웃한 국가들 그리고 그 전황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나라들은 실리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안 좋은 이제 사인이죠. 바이든과 젤렌스키에게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30조 원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조 원을 다 살려주면은 공화당이 이것을 삭제한 맛이 없겠죠. 네. 상원에서 제안을 한 거 보면은 그 정부 예산을 검토해서 45억 달러 정도를 국방부 16억 5천만 달러 정도를 국무부에 배정했다. 240억 달러를 이렇게 줄여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침이 될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은 다 없앤 공화당도 이걸 타협을 할 때 그 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상원에서 제안한 선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개를 합하면 한 이제 60억 달러? 조금 넘는데, 그래 되면 10조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지원했던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봤을 때로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이래놓고 전쟁을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도 패색이 이미 짙었는데, 예, 러시아는 살기가 등등하고. 예. 자, 이게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 제일 정확한. 앞으로 전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때까지 지원했던 돈이 1130억 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0조 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내용에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돈의 3분의 2 정도를 이 자금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어오게 될 45일 동안 45일 이후까지 버티는 것조차 지금 우크라이나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반격을 하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상당히 소강 상태입니다. 예. 자, 여기서 겨울이 온다. 몇 달, 한두 달 더 지나서 그러면은 대규모적인 작전을 하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반격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러시아가 강한 반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격 부대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정예 부대를. 예. 이것은 러시아의 결정권이 커졌다는 거예요. 협상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휴전을 거부하고 이전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협상의 상대가 아니다. 양치기 소년이라서 예? 모든 양을 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예전에 대통령 했던 메드베데프 그리고 쇼이구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던 공화국 하나의 수장의 입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격부대 이야기가 나오고 라프로프 외교장관은 우리 휴전은 없다. 민스크 협정에서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할 수는 없다. 이번에 우리가 결판을 내겠다. 엄청난 강공책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나토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최근에 슬로바키아까지 대우가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금액은 미국에서 오는 겁니다. 미국이 여기서 발을 빼고 힘이 빠지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왜 이번에 셧다운을 추진할 수 없었는지 공화당이 그 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옐런이 이제 한 이야기예요.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은 피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공감대가 있었고 이러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겁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것이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한국과의 관계, 한국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미국도 지금 극한 대치까지 간 거거든요. 재정적으로. 예,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으면은 맛있게 차려준 밥상을 차버리는 거에 불과하죠. 예. 자, 부족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나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 국채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 있다는 걸 아실 거고, 미 국채 말고 공채도 많이 해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쥐고 있는 비전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국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빚이죠. 그 이외에 그게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달러를 확보해야만 되는 나라들이 그것을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인 미 국채 30년물의 수익률이에요.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거 여러분 이번에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기본적인 상황만 설명드리는데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 아시죠? 주식은 아시는데 주식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의 주인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가 성공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사실은 배당금이 기본이에요. 배당금이. 예, 지금도 배당금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뭘로 돌아갑니까? 그 회사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게 주식시장이 주잖아요. 거기서 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잖아요. 거기서 뭐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그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 주인된 권리를 배당금보다는 국채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전화를 처음 개설하는데 국채를 샀어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채가 나라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건데 국채를 사자마자
대부분이 그 국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사자마자 바로 팔죠.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때 할인율이 적용이 돼요. 이자율보다는 좀 높겠죠. 물가 인상률보다는 조금 높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할인율이 여기 있는 수익률 이거예요. 영어로는 일드라고 하는 거. 예. 즉 이것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인상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할인을 더 많이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수익률이에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인율이고. 예. 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수익률을, 즉 할인율을 많이 쳐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발행하는 주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즉 저 사람이 이 돈을 못 갚을 수가 있다, 만기에. 아니면 도중에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채, 대부분의 국채 같은 경우는 그게 10년짜리든지 30년짜리든지 단기 국채든지 간에 1년에 2번 이자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그 국채 이자로 쓰고 있어요. 자, 저 이자를 못 줄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원금을 못 갚을 수도 있다?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게 그 나라 국채의 또 우리 회사채의 등급이라는 거 있죠. 안전성. 그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미국의 국채, 재무부 채권을 거래를 하려고 한다. 주식처럼. 그러면 내가 더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사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거나 물가 인상률이 커졌거나. 그래서 물가 인상을 막으려는 거예요. 미국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잖아요. 예. 물가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면은 미국 채권이 거래가 안 되고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미국은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이 돈을 빌릴 수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 채권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RB가 사요. 자기들끼리 사는 셈이에요. 그래 놓고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실금액으로 사고 액면 가격으로 사고 그만큼 달러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빚을 낼 때는 통화량이 증가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사람들이 살 때는 달러로 그걸 사야 돼요. 달러에도 좋아요. 그래서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로서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채권이 유통이 되는 게. 예. 그런데 그게 유통이 안 돼서 FRB로 넘어가서 연방준비위원회가 현금을 찍어주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돈이 추가로 찍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물가가 앙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고자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선에 있다는 거예요. 물가를 이렇게, 이자율을 그만큼 올리는 거는. 채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 채권을. 미국 재무부 채권을 빚을 더 이상 낼 수가 없으면 돈을 찍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물가 폭등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그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힘들어해요. 신용카드 빚을 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미국은 크레딧 사회잖아요. 말이 좋아서 크레딧 사회지. 그게 빚으로 돌아가는 사회라는 뜻이잖아요. 망가지는 걸 불구하고도 FRB가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건 그겁니다. 채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데도 지금 패권 경쟁의 상황에서 미국, 사우디 그리고 최근에 일본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채권을 팔아제끼잖아요. 미국 채권을.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셧다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셧다운을 하면 45일 동안 미국 채권을 발행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미국 채권 시장이 악재가 겹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딸꾹질 한번 하면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지금 민간이 돌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미 GDP 전체 35% 이상을 정부 지출에 기대고 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35%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보통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렇게 하죠. 예.
하는데 이것은 45일 동안 정부 예산이 지출이 안 되면은 경제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만약 45일 동안 정부가 지출을 못한다? 그러면 GDP가 1% 정도 감소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 목표하는 GDP 성장률이 뭐 2%, 3%뭐 이 정도죠. 그 절반가량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채권 시장의 악재까지 덧붙여서 잘못하면 아주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관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 예.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나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물가가 인상을 이 된다고 걱정을 하면서 정부 지출은 계속 늘려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나마도 경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수도 계속 줄고 있죠.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고 있죠. 그러면 세수를 늘려서 경기를 진작을 시키려면은 미국 정부는 빚을 계속 내야 돼요.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다른 전쟁에다가 그걸 쏟아붓는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예요. 민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세계 경제의 거의 1위 자리가 확고해 보이는 중국한테다가 수출 제한 조치를 걸었다. 러시아한테도 걸었다. 예. 그걸 지금 뭐 만병통치약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죠. 저쪽은 브릭이 형성되고 브릭 플러스가 형성되면서 달러를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 국채에 대한 의심이 회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1년에 1%씩 점점 올라가는 그런 회의감이냐? 그거 아니죠. 회의감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거라고.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으면 팍 무너져요. 네. 자, 그런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돌리면 바로 무너지니까.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인도까지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세안이나 다른 지역 국가들 남미 눈치만 보고 있죠. 옮겨 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미국은 이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이거 슬로바키아 제일 이제 총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당 쪽에서 현재 이긴 것 같은데, 자, 그럼 거기서 뭐 제가 뭐 그쪽의 정치 체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한번 이 총수 자리, 나라의 지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다시 컴백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미 내걸었어요. 우리 우크라이나는 지원 안 한다. 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다들 나토 회원국들이에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무기 지원, 폴란드가 제일 컸죠, 이게. 크랩 자주포, 우리 K9 차대를 썼던 크랩 자주포, 그것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했던 나라인데, 거기가 무기 지원을 끊었잖아요. 그게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옛날 동유럽에 속했던 많은 국가들이 다시 다 이탈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토고, 내용을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 자기들 이해관계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대오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다 돌변하는 거예요. 특히 이 나토의 결정에 지금 제가 봐서는 80% 이상은 미국이 내리잖아요. 이들이 먼저 하면은 그 다음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나가빠지겠죠. 제가 봐서는 바이든이 타이밍을 놓쳤다. 어떻게든 이것을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었던 분위기가 강하게 있었겠지만 그거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건 러시아에 달려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미국이 이제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 전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죠. 1, 2년 동안. 물러설 수 있는. 멋지게 타협하면서.
미국의 바이든이 세계의 지도자로서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그런 옵션을 다 만들어 놓고도 다 걷어찼잖아요. 결국 이래 되는 거예요. 버림받잖아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한테도. 네. 이것을 바이든의 패배라고 부르지 않으면 뭘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어차피 젤렌스키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니까. 자, 그래도 이거를 연합뉴스에서 같은 기사를 이제 같은 내용을 보도한 건데 참 이거 보면서 좀 전에 NHK 보도였거든요. 거기는 조작수는 없었어요. NHK도 미국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 연합뉴스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맞죠? 예. 이거 그대로 서방의 시선을 날라요. 이런 점에서는 일본 보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 친러당 1위 슬로바키아 총선 개입설 이렇게 뽑았어요. 제가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겁니다. 강력 부인했다. 저기 이것은 뭐냐? 최소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알았겠죠 당연히 유럽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근데 일본 기자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다들 어떤 맥락을 가지고 움직이구나. 그 맥락이 연장선상에 있겠구나. 그러면 NHK 기자들은 이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가 내린 결정들도 다 러시아의 개입인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제목에서 러시아 총선 개입설을 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실현하되잖아요. 국민들은 그대로 바보 되는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자, 유럽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나온 걸 제가 인용해 봅니다.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67%에서 초기했죠. 지금 48%. 지원을 반대한다는 의견 34% 늘어났어요.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같습니다. 한 달에 1%씩 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천칭하고 같은 거예요. 양쪽이 비등비등 할 때는 서 있지만 한쪽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의 분위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 미국이 일단 휴전을 제안했을 것 같아요. 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휴전 제안했을 것 같아요. 바이든 알았을 거거든요. 공화당이 그 정도까지 양보하지 않는다. 돈이 확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상태로 유지하자. 시간을 벌자라는 계획이 분명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러시아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일단 시간 버는구나. 그리고 계속 활용하겠지. 자, 그러면 젤렌스키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년, 2년, 3년 계속 꺾는 거예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민스크 협정 1, 2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 예. 키예프 정권을 전복시키겠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좀 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죄송합니다. 루마니아 입장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큰 변화예요. 그래서 저도 우크라이나전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떤 한 국지전인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후가 우리 인류사에서 엄청나게 다르다. 그런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 이게 전쟁이다. 예. 조금 줄여 이야기하면은 이 상태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미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조짐이 나오고 있지만 나토가 유명무실화될 수가 있어요. 즉 미국이 유럽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전환점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지금 강경파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를 지금의 선에서 지키고만 있지 말고 진격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자. 즉 이것은 미국이 도와줄 여건이 안 된다. 뭐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돈을 줄 돈이 없는데.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지휘부는 많이 타락돼 있고. 그러면 미국이 빠지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나서서 도와주겠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영국의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모든 나라가 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45일간이든지 향후 또는 그 이후에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나토의 대우는 엄청나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예. 지금 봐서는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